안녕하세요. 버블한목토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에서 집을 산 사람들 무려 40%가 갭 투자였습니다. 이게 갭 투자였는지 갭 투기였는지 도저히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자금이 방만하게 쓰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서울 집값을 들썩거리게 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중요한 변동 요인 중에 하나였죠. 이 변동 요인이 결국에 가서는 부실이 됐고, 이 부실이 리스크가 될 수밖에 없는 한국 경제 기조에 가장 단단했던 부동산 시장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었던 그 가치가 결국에 가서는 모래성 위에 서 있었다는 것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 당연히 1주택자 전세대출 금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직까지 지금 검토 단계에 있고, 이 전세 부분이 상당히 실수요자도 엮여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유연하게 좀 풀어가야 할 그런 어떤 과제도 있어서 상당히 공격적으로 나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 부동산 거래의 40%가 전세 끼고 집을 매수한 갭 투자, 이건 갭 투기라고 얘기를 해야지. 그 정도로 내가 주택 하나를 실수요를 위해서 산 것보단 거의 징검다리 아닌가? 이 집 샀다가 다시 저 집 샀다가 요 집 샀다가 건너집 샀다가 그 건너집 사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다주택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보증금 다 물고 집을 산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전체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완전히 넘어가면서 가치 체계가 붕괴가 돼버리면 그렇게 갭 투자한 사람들 수두룩 빽빽 하기 때문에 다 도미노처럼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개인이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은행이 넘어가지. 은행이 넘어가 버리면 부동산 전체 생태계 구조가 망가질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까지 왔다는 얘기입니다. 628 대출 규제가 정말 한 획을 긋는 부동산 개혁의 시발점이 될 수밖에 없는 건 이런 거품들을 죄다 다 걷어내야 돼. 아직 멀었습니다. 머나먼 정글이야. 그냥 숲을 헤치고 나가야 되는 건데 워낙에 걸려있는 것들이 많다는 얘기죠. 특히 마용성, 마포구, 용산구, 성동구 거래, 그동안 한두 달 전에 집값을 엄청나게 끓게 만들었던 요주 인물들 아니었습니까? 근데 여기 거래의 절반가량이 임대보증금으로 집을 구매한 거야. 그러니까 자력으로, 자기 현금으로, 자기 자산으로 집을 사지 않았다는 얘기죠. 세입자의 보증금으로 돌려치고 매치고 해가지고 집을 산 건데, 어떻게 해서든 마용성에 깃발을 꽂으면 그 시세 차익으로 말미암아 임대보증금 충분히 커버하고도 남는 그런 차익을 누릴 수 있다는 확실한 어떤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죠. 지금 628 규제 터지고 나서 세입자 빨리 돈 돌려주고 내 집서 살고 싶다라는 그런 어떤 절규가 들릴 정도로 대출이 막힌 집주인들은 멘붕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고, 전세 퇴거자금 대출도 혼선을 빚을 수밖에 없는 건데, 지금 상급지에서는 압구정현대가 60억의 매물을 내놨다가 집주인이 굉장히 많이 놀래가지고 53억, 무려 7억을 뺀 금액으로 매물을 내놓는 그런 드문 케이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주일 상간에 7억 정도 뺐다는 얘기는 그만큼 집주인이 얼마를 부르느냐에 따라서, 즉 호가에 따라서 시장의 가치가 정해졌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한국 부동산 시장이 얼마나 엉성했는가를 고스란히 보여줄 수 있는 대목이죠. 투기적 요소가 굉장히 많아. 왜? 한 사람이 마음 잘못 먹고 고점의 집값을 계속해서 부르는 거야. 10억 하는 집 20억, 20억 하는 집 30억. 그냥 완전히 이거 카지노판 아닙니까? 투기판, 투기판. 결국에 가서 그 고점의 집값 물고 그 집을 산 사람도 자기가 산 만큼의 2배 이상 올라줘야지 이게 수익률이 빠지는 건데, 지금 고점에 물린 집값들이 지금 허물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이런 기대감이 충족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서둘러서 7억씩 빼고 있는데 이거 잘 팔리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많이 빼도 53억 하는 집을 누가 사겠어 지금. 1월에서 5월까지 갭 투자 거래 비중만 봐도 다 상급지야. 그만큼 돈 놓고 돈 먹기 하자는 그런 궤적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얘기인데, 결국에선 건전한 부동산 시장의 유입과 유출, 자본의 흐름이 형성된 것이 아니라 몰빵입니다. 딱 명암이 갈렸어. 강남 쪽만 집중적으로 십자포화를 때려가면서 모든 세상의 자금 끌어다가 그쪽으로 올인을 한 거죠. 특별히
용산구, 마포구, 성동구. 용산구는 갭 투자 거래 비중이 1위를 찍었습니다. 55.52%. 마포구 47.96%. 성동구 44.53% 찍었죠. 마포구 지금 집값이 뭐 20억, 30억. 준강남이라고 불러도 될 줄, 아니지, 뭐 강남이지. 거의 교집합적인 강남입니다. 가격만 봐도. 얼굴 생김새는 50대 아저씨인데 옷 입고 다니는 건 거의 그냥 펑크족이야. 그 정도로 뭐 날라다니는 가격대를 유지하면서 마포구가 엄청나게 치고 나갔었는데, 굳이 마포구 뭐 DMC 빼놓고는, 글쎄요, 공덕동 빼놓고서는 인프라 시설이 그닥 그렇게 강남처럼 잘 나가진 못하고 있거든요. 개발이 돼야지. 앞으로 개발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이런 어떤 가격대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공공분양이 시작이 되면 마포구에서 상암동 DMC 미배각 부지 풀릴 가능성 높습니다. 지분 적립이나 이익 공용으로 나오면 소형은 2, 3억대도 가능하고 30평대는 5억대도 가능한 가격까지 나올 가능성 높아요. DMC 미매각 부지 좀 낯선 이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계속적으로 한 수년간 딜레이가 된 굉장히 좋은 입지에 자리 잡고 있는, 얼마든지 지금 당장 분양을 하더라도, 사전 청약 비슷하게 분양을 하더라도 충분히 그 수요들을 견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굉장히 매력적인 입지를 가진 곳이라 할 수가 있겠죠. 랜드마크 용지라고도 불리기도 했고요. DMC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 아주 가까워요. 뭐 엎어지면 코다할 때 위치해 있고, 또 한 곳은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하고 딱 붙어 있습니다. 근데 아니 역하고 붙어 있는데 어떻게 용지가, 이 공공부지 용지가 나올까 생각해 보면, 현장에 가보면 상당히 넓게 분포가 되어 있어요, 용지가. 그래서 얼마든지 공공분양, 공공임대, 또 이익공유형, 지분적립 형태로 분양할 수 있는 마포구 입지입니다. 여기에서 5억대로 아파트가 나오게 되면 충분히 마용성도 이렇게 미친 듯이 갭 투자했던, 그래서 그 갭 투자가 자극했던 집값 잡힐 가능성 많다는 얘기죠. 지금 마포구 전세가만 하더라도 이런 갭 투기의 부작용 때문에 67%나 마포 레미안 프로지오가 빠지고 있어. 9억 3천, 13억 8천에서 4억 5천까지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불안불안한 상황이고, 레미안 웰트림 역시도 8억 4천, 지금 43% 빠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급격하게 마포구 전세가가 빠지기 시작하면 매매가도 확실히 빠질 수밖에 없겠다. 그러니까 마포구가 벌벌벌 지금 떨고 있는 겁니다. 갭 투자했던 주인들이 이게 자금 흐름이 원활하지 못하니까 이거 당장 어떻게 되지 않을까라는 공포가 몰려올 수밖에 없는 거고, 갭 투자 비율로 볼 때 마포구가 47.96%, 특히 최근 집값을 급등하게 만들었던 그런 대표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용산구, 제일 갭 투자가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던 42억 떨어지고 있잖아. 물론 뭐 한남더일이라는 특수한 이런 주택이기도 하지만 70% 하락하는, 여기 뭐 갭 투자하는 사람 있겠습니까? 그죠? LG 한강자이 같은 경우는 충분히 갭 투자가 가능하지. 34억에서 20억 정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14억 6천 정도, 42% 하락하고. 그만큼 지금 갭 투자의 부작용이 지금 전세가에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다는 얘기고, 이렇게 서울 갭 투자를 한 이유가 10년 평균 시세 차익이 6억 2천이야. 이거 투자라고 말하기에는 투기에 가깝죠. 그 정도로 무임승차하기를 바랬던 많은 수요들이 성동구 쪽으로 몰려들어서 성동구 수익률이 686%야. 그러니까 그냥 눈이 확 뒤집어져 가지고 눈에 레이저 쏴가면서 와용성으로 몰려들 수밖에 없었던 건데, 그렇게 눈이 휙 뒤집어진 그 상황에서 다시 눈이 정상적으로 돌아와. 이게 지금 대출 규제 막혀. 그리고 소유권 이전, 전세반, 전세대출 금지야. 전체적으로 전세대출조차도 DSR이 적용이 되면서 6억에서 3억 가까이 규제가 또 빡빡하게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갭 투자는 거의 실종이 될 만큼 증발될 가능성이 높다. 갭 투자라고 말하기도 좀 부끄럽잖아. 스스로 자기의 이 손을 가슴에 딱 얹고 생각을 해봐도 이게 순수한 1주택자의 실수의 어떤 접근 방법은 아니란 얘기죠. 어떻게 해서든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맥시멈의 차익을 얻기 위한 그런 투기적 성격이 강했다는 얘기입니다. 성동구 보세요. 지금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
15억 하락하고 있어요. 21%. 트리마제 8억 8천 35%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전세가가 지금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아니에요. 일단 갭 투자가 막혀버린 마용성 거래가 지금 빵껏 나오고 있고, 강남 3구 한강벨트 관망세가 지금 뚜렷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지표적으로 보더라도 매매가 변동률이 뚝 떨어지고 있고 전세가 변동률은 약간 올라서고 있지만, 이게 하반기에 거의 서울에서만 입주량이 10,000채가 나오게 됩니다. 공급 당해낼 장사 없어요. 전세가는 앞으로 더 후달릴 가능성이 많다. 지금 마포구 아현동 마포 레미안 프로즈 전용면적 84제곱이 대출 규제 시행 후에 신고된 거래가 빵건이라고 하는 건 그만큼 지금 이 매매 수위 자체가 굉장히 지금 휘청거리고 있다는 얘기고, 이게 안 되니까 전세 대출조차 이제 막히면서 매매가는 더욱더 위축될 수밖에 없는 건데, 또 이게 물이 막히면 돌아서 흐른다고 627 대출 규제 우회 방법으로 전세 승계 매매, 그러니까 기존에 세입자가 전세 대출 받으면 당일 새 주인이 잔금을 치러 주택의 소유권을 바꾸는 조건으로 대출을 일으키곤 했는데, 이게 이제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안 돼. 결국에 가서는 이런 대출의 수위가 계속적으로 쪼그라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세값뿐만 아니라 매매가 역시도 굉장히 위축될 수밖에 없겠다. 그동안 비정상적으로 상승했던 그 상승분 고스란히 내놓을 수밖에 아니, 주머니 빵빵하잖아. 더 이상 걷지도 못할 정도로 주머니가 터질 정도로 이렇게 쑤셔 넣었는데, 이거 다 꺼내놔야지. 이제 이거 안 꺼내놓으면 그냥 침몰합니다. 침몰하는 배 위에서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뭐야? 배를 가볍게 하는 거지. 다 집어 던져야 돼. 투매 형식의 매매가 확실하게 등장할 가능성도 높아요. 생존을 위해서, 서바이벌을 위해서. 앞으로 지금 뭐 대출, 전세 대출도 쪼인다는 그런 소식도 있지만, 이미 버팀목 대출 한도 축소하고 있어요. 청년 버팀목 대출 한도가 2억에서 1억 5천. 신혼부부 대출 수도권 기준 3억에서 2억 5천으로 축소. 그래서 이게 도미노식으로 진행이 되다 보면 결국 전세 대출을 3억 원으로 제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그런 가능성 높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DH방배나 잡내야, 청담루엣 만세대 이상 입주가 예정돼 있는데 공급 앞에 장사가 없어. 전세 대출도 쪼여놨어. 당연히 상급지 전세는 역전세가 등장할 정도로 엄청나게 전세가가 하락할 가능성 높다. 그만큼 상승분을 반납해야 하는 그 부담, 대출 한도 축소에 있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 1억 5천으로 축소됐죠. 신혼부부 2억 5천. 이미 이건 시행되고 있어요. 그리고 보증 비율도 90%에서 80%로 줄여놓습니다. 22일부터 이게 시행이 될 가능성이 또 있다고 하는데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소득 기준 완화도 이미 물 건너갔습니다. 7월 1일자로. 소득 기준을 더 높여준다라는 이전 정부의 약속은 이미 이제 백지화가 되어버린 거고, 그만큼 규제가 확실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화들짝 놀란 강남 은퇴자들은 5채 중에 1채가 집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어. 그래서 2025년 5월 9.9%까지 지금 20년 초과 보유주택 매도 비율이 쑥 하고 용오름처럼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1주택자 은퇴자들 급할 수밖에 없죠. 지금 고점에 물린 집값이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서둘러서 빨리 내놔야지 이게 팔릴까 말까인데, 지금 내놔봤자 그 가격에 사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뭐 평생 일하시면서 착실하게 벌어놓은 돈으로 강남에 아파트를 사신 분들인데 이 가격대가 계속적으로 뭐 엄청나게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 자산 가치를 한 30억, 40억 가지고 계신 분들인데, 이게 이제 앞으로 50년 더 100년까지 기대 수명을 감안한다면 이거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죠. 빨리 황금성, 현금으로 바꿔서 다른 곳으로 방향성을 좀 이동해야 하는 그런 이 절박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매 시장도 상당히 상급지는 휘청거릴 가능성이 많다. 강남집 뭐 가졌다고 해서 떼부자 아닙니다. 수십 년째 거기 살면서 그 음마 아파트 이런 거 가보세요. 다 낡았지. 그 낡은 아파트 집 한 채 있고 은퇴하고 연금 받아서 소소하게 사시는 분들, 삼성, 아산, 세브란스 병원 다니면서
그냥 이런 뭐 병원 쇼핑 많이 하는 분들, 그죠? 70대 정도 되신 레미안 데치 팰리스 30억짜리라고 하지만 결국 보유세 2%딱 때리면 6천만 원 매년 내야 됩니다. 연간. 눈 튀어나오죠. 그러니까 이거 빨리 팔아가지고 현금화 시켜야 된다는 절박감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서울 매물이 계속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소화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7만 6천 건에서 딱 스탑이 돼버렸어요. 일주일간. 서초구 역시도 마찬가지죠. 거의 미동도 안 해. 4,900건. 송파구 역시도 3,900건. 그대로입니다. 이렇게 거의 진공상태처럼 매물이 딱 스탑돼 있다는 건 그만큼 매매가 안 된다는 얘기고, 결국에 가서는 이 매물량이, 정지된 매물량이 거래가가 뚝뚝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강동구, 그래도 강남 4구라고 강남에 좀 편입될까 말까 하는 교집합적인 입지를 가진 곳인데 여기도 4,300건으로 그만큼 뭐 엄청난 매매 현상이 뚜렷했던 지역인데 다 증발돼 버렸다는 얘기예요. 뭐 대출 규제가 제대로 지금 약발이 들고 있는 거고,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65% 폭락할 정도로 이제 거래량이 이렇게 급격하게 준다는 건 거래 금액 역시도 급감할 수밖에 없다는 걸 고스란히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7월이 거의 뭐 100건 조금 넘었는데 아마 역대급으로 가장 최저 거래량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아. 이게 어찌 보면 정부 입장에서는 취득세 줄고 뭐 양도세 줄고 세수가 굉장히 부동산 쪽에서 줄어드는 그런 아쉬움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유세 쪽에서 좀 보강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충분히 상급지에 보유세를 어느 정도 부과를 하면서 이런 공백을 좀 메울 수 있는, 집값이 정상화로 가야 되잖아요. 이게 제대로 요번에 잡히지 못하면 한국 경제 자체는 자본시장도 계속적으로 좀 위축될 수밖에 없고, 코스피 3천, 4천, 5천까지 찍어야 되잖아. 이 자금을 좀 역순환 시켜가지고 자본시장 쪽으로 좀 이동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좀 과정을 겪어야 된다는 얘기죠. 거래액 1조 9천억에서 6천억. 부동산 시장 거래액 보십시오. 뭐 천문학적이잖아. 6,300억으로 그래도 규제 이후에 줄어들었어. 이게 다 어디로 갔다? 코스피로 갔다는 얘기예요. 3,000조 돌파했습니다. 코스피가 3,200선 눈앞에 두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선순환 돼야죠. 자본시장 쪽으로. 시가총액이 3,000조 원대를 기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야. 그 정도로 어떤 지금 기록갱신을 하고 있는데, 부동산 시장이 변하면 전체 한국 경제 자체가 변하게 됐어요. 왜? 시장 자체가, 부동산 시장은 왜곡돼 있기 때문에 가격 자체가 완전히 지나칠 정도로, 이건 뭐 어마무시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부풀러 올라 있었기 때문인데, 이제 국민 3명 중에 1명이 가장 유리한 재테크 수단으로 주식을 초이스했다는 조사 결과도 나오고 있어요. 2000년 관련 조사가 시작된 이후 처음이래. 그만큼 부동산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젊은 층을 중심. 물론 뭐 2030에서 어마무시하게 지금 몰빵으로 그냥 부동산에 자기 자금을 때려놓은 그런 사람들도 많지만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이제 조금씩 바뀌고 있다는 얘기. 그러니까 대책 이후에 계약 취소 건수도 뭐 강동구, 노원구를 중심으로 해서 쭉쭉 늘어나고 있고, 강동구가 38건으로 지금 가장 많죠. 강동구가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강남구와 비강남구, 그 브리지 역할을 한다고. 갭 투자도 많았고 그만큼 젊은 층들이 많이 몰려들었었는데 자기 자본 가지고 덤벼든 사람은 거의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대출이 딱 막혀버리니까 그냥 손 놔버리는 거지. 계약서 그냥 포기하고 마는 겁니다. 대책 이후에 계약 취소 금액대별 현황 봐도 10억 초과가 확실히 파이가 크다는 얘기를 볼 수가 있죠. 강남 3구, 4구, 강동구까지. 그만큼 그쪽에 갭 투자를 해야지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많이 몰려든 건데, 결국에 가서는 대출 규제 한 방이 엄청난 부동산 시장의 변화를, 지형도를 지금 바꾸고 있다. 이게 그냥 이 규제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살라미 형식으로 계속적으로 디테일하게 나오게 된다면 확실하게 부동산 지형도는 변해서 그쪽에 몰려 있었던 자본이 이제 자본시장으로 흘러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새로운 수로를 만들어낸다는 얘기죠. 자본의 대이동. 부동산 자본이 이렇게 빠지는 건 이례적이다. 그만큼 앞으로 집값은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제 콘크리트에서 금융으로 가야지. 그냥 닭장 같은 아파트에서 꼬꼬닥거리면서 살 수 없잖아. 결국 집값 조정은 드라마틱하게 진행이 될 듯 하고요. 한국 부동산의 고질적 이 투심,
부동산에 완전히 그냥 세뇌가 되듯 박혀있는 그 투심은 단계적으로 증발될 가능성이 높다. 전체 경제의 근간을 흔들지 않는 이 가격 수위가 안정적으로 세팅이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이 지금 상황에서 더 개혁되지 못한다면 이거 경제 근간이 완전히 무너질 수 있는 거품으로 가득 찬 이 가격대 위에, 모래성 위에 서 있는 그런 자산 가치이기 때문에 이거 정말 대수술다운 그런 개혁적인 방법이 동원되지 않고서는 정말 해결 난망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확실한 어떤 부동산 개혁의 드라이브가 걸리게 될 거니 무주택자 같은 경우는 좀 잘 지켜보시면서 기회를 잡아 나가신다면 큰 찬스를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자본의 대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죠. 마포구가 정말 충격적이게도 20억, 30억 하는 그 아파트들, 그냥 전세가가 우수수 떨어지면서 매매가도 크게 조정될 가능성도 높고, 이제 거기서도 어엿하게 3억에서 5억 되는 아파트 등장하면 주변 아파트 뭐 경악할 정도의 충격적 공급들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펼쳐지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서울 집값은 안정적으로, 정상적으로 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다리시면서 기회를 잡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럼 뻔뻔한 목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